네, 반갑습니다. 2025년 3월 6일 목요일 증시를 앞두고서 오늘도 찬란한 토크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정말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의회 연설. 사실 이 의회 연설이 오늘 시장을 좌우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의회 연설 관련해서 제가 내용들을 모두 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의회 연설 관련한 내용들, 그리고 관련해서 좀 집중해서 지켜볼 수 있는 섹터들, 좀 정리를 해 두었으니까, 요거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려서 지금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유튜브로 이거를 어떻게 뭐 보여드리거나 설명을 드리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차라리 텍스트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번 의회 연설에서 좀 주목해야 될 업종이라던가 시나리오 제가 정리를 해 두었으니까 텔레그램 채널에서 지금 무료로 지금 다 배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요청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또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채널은 유튜브에서 좀 못다한 얘기라던가 장중에 좀 체크할 수 있는 내용들을 무료로 제 뷰를 공유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통해서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선물로 해당 내용 회 관련해서 모두 좀 정리를 드리고 있으니까 트럼프 연설 요약본과 핵심 섹터 정리 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찬란한 토크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제가 양자 쪽으로 좀 집중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양자 관련해서 이전에 뭐 아톤이라던가 엑스게이트라던가 체크를 좀 많이 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양자 관련해서 좀 집중해서 좀 다뤄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양자 관련해서 제가 집중해야 될 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전에 엑스게이트라던가 아톤을 체크 드릴 때 말씀드렸냐면 실적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양자 관련주들은 실적으로 방향성이 나오는 종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자는 결국에 가능성, 네, 가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양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봐야 돼요. 그럼 왜 가능성이 실적보다 중요하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음표가 하나 달릴 수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 양자가 가지는 타이틀이 있잖아요. 꿈의 컴퓨터다. 꿈의 컴퓨터. 글자가 참 이 마우스로 쓰는 거는 언제 써도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꿈의 컴퓨터라는 타이틀이 항상 달리는 게 양자 컴퓨터입니다. 그만큼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당장엔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으로 연결되리라고 볼 수도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꿈의 컴퓨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하나만 놓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CES 2025 때 S2025 때 젠슨왕이 좀 쓸만한 양자 컴퓨터가 나올 거라고 한다면 2, 30년은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급락이 좀 연출된 바 있죠. 여기 정말 크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급락이 나오면서 당시에 아이온큐 세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가 될 정도로 그 파급력이 매우 강했어요. 하지만 그때 제가 오히려 이 급락이 나왔지만 매수할 기회다라고 강조를 드리면서 오히려 매수 의견을 좀 강하게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시세가 나오면 좀 챙겨 먹었는데 이렇게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때 왜 이 의견을 드렸었냐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 내용이에요. 가능성. 이 가능성 측면에서는 젠슨왕이 인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발언한 게 아니에요. 쓸만한 컴퓨터가 나올 만하다. 쓸만하게 상용화가 될 수 있을 만한 시점이 2, 30년이 걸린다라는 거지. 젠슨왕 역시도 이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모멘텀과 이런 재료적인 지속성은 충분하다라고 봐야 되죠. 그 이후에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바로 뭐 마이크로소프트 비롯해서 양자 컴퓨터 관련 업계에서 바로 반박을 하고 나섰죠. 이거는 좀 과하게 얘기를 했다. 이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를 이런 양자 컴퓨터 준비의 해로 지정을 하고 쓸만한 뭐 양자 컴퓨터를 또 개발할 것이다. 뭐 부품을 개발할 것이다. 이런 언급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을 상당히 좀 크게 끌어올려 줬어요. 이 과정에서 메타 또 등장합니다. 마크 저커버그죠. 메타 역시도 2, 30년까지가 아니라 한 5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상용화될 수 있는 시기를 반으로 줄여버립니다. 근데 이 반으로 줄이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그 반의 반을 줄여버리죠. 한 3, 4년, 3 내지 한 5년 정도.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지금 시점에서 2, 30년 걸린다라고 하는 게 미래에 2, 30년 걸린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만큼 AI로 또 추론할 수 있는 데이터 능력이 있고 그 속도가 지금 2, 30년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뭐 1, 2년 혹은 10, 20년까지 또 좀 단축을 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준으로 방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2, 30년이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이 기간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을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인식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다시 돌아와서 제가 지금부터 단기적으로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도 측면, 이런 뭐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미래 먹거리 산업 중 하나로 양자를 또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주도 측면으로도 볼 수 있고 올해 2025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를 양자 컴퓨터 진입 준비해라고 또 얘기를 한 바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도 올해부터 양자 컴퓨터 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를 좀 밝히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미국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중국이 또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죠. 또 다른 한 가지 측면으로 중국과 미국의 중국과 미국의 양자 컴퓨터 역시도 패권 다툼 측면으로 기술 개발 열풍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먼저 이거를 누가 꺼낼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먼저 꺼내버린다라고 했을 때 중국이 또 카피산 제품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미국도 눈치를 보고 있고 중국도 어쨌든 양자 컴퓨터에 들어가는 돈, 투자 규모를 좀 늘리고 있는 시점인데 요거를 서로 좀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만큼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2025년 상반기에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급등이 나왔던 게 지난해 말이고 급락이 나왔던 게 올해 초기 때문에 이런 거래대금이 좀 맺혀 있는 강도 측면에서도 올해가 상당히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좀 집중을 할 수 있게 하는 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분간은 양자 컴퓨터 쪽으로 좀 집중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차트를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는 리게티 컴퓨팅, 네, 리게티 컴퓨팅의 주가입니다. 리게티 컴퓨팅. 좀 글자 좀 잘 써지는 것 같다. 아니네. 아니네요. 잘 안 써지네요. 리게티 컴퓨팅의 주가입니다.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뭐 아이온큐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양자 컴퓨터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시세가 좀 가팔랐던 이력이 있고요. 이 구간은 CES 2025 발언이 나왔던 부분, 이후에는 마크 저커버그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발언이 좀 있었던 부분, 그 이후부터는 시세가 좀 많이 죽었죠. 이 죽은 시점은 사실 양자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AI 관련주들도 수급이 많이 박살이 났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좀 테크주들의 흐름이 좀 많이 죽은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을 일단 깨고 난다라고 하면 제가 밑에 구간까지 좀 구간이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최후 손절 대응을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관련주들 역시도 좀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왜냐, 이 구간을 깨면 밑에 구간까지 열려버리니까. 그런데 지금 구간이 열린 상태에서 일단은 121선을 타고서 일단 반등이 나오는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물론 참수급이 될지는 아니면 좀 지켜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기 추세를 체크하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때는 뭐 시장의 업황도 뭐 좋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나스닥이라던가 미국 선물 흐름도 지금 좀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의회 연설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좀 무난하게 가져갔다라는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반등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역시도 관련주들 뭐 충분히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기술적인 관점에서. 모멘텀이야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대응하기도 오히려 편하죠. 지금 11,000원 구간에서 한 9,000원 정도 구간까지 이탈한다라고 하면 뭐 그때는 밑으로 너무 크게 열려버리죠. 근데 밑으로 너무 크게 열려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손절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지금 기술적 눌림목이 대추세 관점에서 장기 이평선 관점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방으로 정리하기도 매우 쉬운 위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기술적 반등을 좀 노릴 수 있을 구간이기 때문에 미국의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오면 우리나라는 더 날뛰죠. 그래서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에 일단 대추세에서 눌림목이 나오고 추세 전환 시그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많은 종목 볼 수 있습니다. SKT도 볼 수 있지만 코이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아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추세 밑에 위치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엑스게이트와 아톰, 뭐 코이버 이거는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실질적 특성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차차차차 당분간은 양자 컴퓨터 쪽으로 좀 많이 다뤄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체크를 드릴 예정이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매물대 구간에서 딱 맞고 지금 윗골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이 구간 자체는 그렇게 뭐 탐탁치는 않습니다. 불안정한 위치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미 앞선 구간에서의 매물대가 좀 많이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박스가 그려졌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럼 이 영향을 받을 만큼 모멘텀이 수강되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결국에 앞서 체크드렸던 것처럼 리게티 컴퓨팅의 위치 이런 거를 좀 감안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대추세에서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면 밑에는 정말 끝없이 열려버리는 경우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가 빠진다라고 하면 엑스게이트 역시도 지금 요 구간까지 6천원까지 그냥 확 열려버리잖아요. 근데 요런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거를 감안한 경계심에 좀 기반해서 윗꼬리가 좀 남겼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뭐 박스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조금 더 넓게 보면 여기까지도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이 종가상으로 맺혀 있는 구간. 지금 아직 보면 좀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도 이 구간 내에서 일단 해결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손절도, 추가 매수도, 분할 매수도 모두 이 박스 내에서 좀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엑스게이트가 지금 요 7,000원, 7,000원 1, 2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요 구간에 벗어나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이땐 이미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에도 리게티 비롯해서 뭐 아이온큐도, 온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미국의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추세가 무너지고 난 뒤일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이 박스를 깰 여지는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리게티와 아이온큐가 이 박스를 깬다라고 해서 밑에 대추세를 깬다라고 해서 뭐 모멘텀이 끝난 것이냐 그건 아니겠죠. 하지만 단기 과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박스를 깰 거고요. 반대로 이 박스를 먼저 깬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미 리게티와 아이온큐가 박스를 깨고서 대추세를 깨고서 추세가 전환된 시점일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방으로는 이 박스 최하단부 지금 지지로 보이는 이 구간까지로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매수 같은 경우에는 원체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일시 매수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박스 내에서 그냥 분할 매수 편안하게 모아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아 가시다가 박스 뚫고 나서 정고점까지 정고점 박스 박스 기간에서 정고점까지 뭐 시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분할 대응하면서 챙겨가는 방향이 좀 유효할지 모르더라도 지금 이 박스 내에서는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가져가는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일단 오늘은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이제 시작하는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이제 시작하는 서론을 떼는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리게티 컴퓨팅이나 아이온큐의 추세를 보면서 절대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국내 양자 컴퓨터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세한 거는 차후 차차 영상을 통해서 좀 담아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텔레그램 통해서도 제가 장중에 계속해서 좀 점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제가 오늘 트럼프 의회 연설 요약본과 핵심 섹터 그리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좀 정리를 좀 해두었고 이 부분 선물로 좀 제가 배포 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채널 통해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 통해서 아무 제한 없으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찰나나 토크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뭐 시간이 나신다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찰나나 토크 시간에도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한 주의 중간이 끝났는데 내일 하루도 모두 건승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